저는 아직도 그 운명의 밤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서울병원 앞마당엔 소나기가 쏟아지고 응급실 불빛이 쉼없이 깜빡였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 환자 곁에 무릎 꿇고 앉아 피와 땀, 마지막 숨결까지 뒤섞인 그 순간, 몇 시간 뒤면 제 이름이 범죄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모든 뉴스에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범한 간호사였고 주사 바늘 하나, 약 하나라도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그곳에서 평생을 바쳐 일한 바로 그곳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모두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무서운 전염병의 징후를 발견했다는 이유, 그리고 대기업 CEO 청년의 목숨을 혼자 힘으로 붙잡아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살린다고 늘 칭찬만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그 대가로 명예도, 경력도, 마지막으로 믿던 정의마저 잃어야 했으니까요. 혹시 간호사의 인생이 병원 울타리 안에서만 맴돈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아마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은 씨, 오늘도 야근이야? 동료 미진 언니가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어주며 묻는다. 나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새벽까지 ICU 돌봐야 해. 오늘따라 환자도 더 많고. 아침 6시 서울 한복판의 대형 병원.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커튼을 걷고 어제 남겨둔 환자 차트를 다시 펼쳐본다. 한숨을 쉬려다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환자 가족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다.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 아직도 열이 안 내려요. 혹시 의사 선생님 언제 오시죠? 익숙한 불안과 원망이 섞인 표정. 나는 바짝 마른 목소리로 최대한 따뜻하게 대답했다. 곧 회진 오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의 대화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아무도 모른다. 나도 집에선 딸이고 엄마의 소중한 막내라는 걸. 그런데 이 하얀 가운만 입으면 나는 누군가의 책임이 되고 또 누군가의 원망도 된다. 정은아, 네가 그래도 간호사 일에 애정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의사 선배가 툭 던진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언니, 힘들 때도 많지만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만만치 않다. 응급실에서 피범벅된 손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엔 한숨도 못 자고 다시 출근. 남들은 의료진은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현실은 지치고 소진되고 가끔은 내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무너질 때도 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이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일어선다. 카메라가 천천히 복도를 따라 이동한다. 환자, 보호자, 바쁜 의료진들이 스쳐간다. 그 속에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킨다. 하지만 그날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의 비는 원래 무심하게 내린다. 그날도 아침부터 천둥 번개가 쏟아지고 병원 앞 인도엔 빗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우산도 없이 커피 한 잔 들고 숨 가쁘게 출근하던 중이었다. 야, 정은아, 오늘도 늦겠네. 뒷자리에서 동료가 웃으며 외쳤지만 나는 빗물에 옷이 다 젖는 줄도 모르고 뛰었다. 그때였다. 병원 입구 바로 앞 회색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순간 사람들이 잠깐 쳐다보고는 각자 우산을 펴고 바삐 지나갔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소리쳤지만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나는 바로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차가운 바닥 위 할머니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동안 익혀온 응급처치법을 곧장 꺼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다. 고개를 드니 병원 경비 아저씨였다. 정은 씨, 119 불렀어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비에 젖은 할머니의 머리칼이 내 손등에 닿았다. 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내가 더 빨리 오지 않았더라면? 한참 후 할머니가 숨을 가쁘게 쉬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제서야 나는 내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잠시 뒤 동료 간호사들이 우르르 나와서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응급실로 뛰어갔다. 와, 정은아,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요즘 누가 모르는 사람 도와주나. 너도 참 별나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할머니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 그 비 내리던 아침 나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진짜로 구했다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정은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야? 그렇게까지 남 일에 신경 쓰다가 괜히 책임만 커질 수도 있잖아. 점심시간 직원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동료 선배인 수진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다. 언니, 저 그냥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걸 못 본 척하는 게 더 힘들어요. 수진 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 일에 너무 뛰어들다간 오히려 너만 손해일 수 있어. 괜히 꼬투리 잡히면 너만 피곤해져. 옆에서 미진 언니도 거들었다. 맞아. 예전에 우리 병원에 봉사하다가 오히려 민원 받은 적 있었잖아. 너무 착하게만 살면 세상은 오히려 더 매정하게 굴더라니까.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사실 나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건 아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더 큰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그때 며칠 전 내가 구했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빗물에 젖은 채 내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라고 하던 그 따뜻한 눈빛.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언니, 전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면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고, 그게 나라도 괜찮아요. 수진 언니가 잠깐 나를 뚫어져라 보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진짜 너 아니면 못할 짓이다. 근데 그 순수함 오래 안 변했으면 좋겠다. 다른 동료들은 내 얘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내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 사이로 내 마음속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다. 언젠가 이 마음이 나를 위기로 몰아넣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믿고 싶었다. 사람을 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용기라고. 그리고 그 용기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응급실 한쪽 노란 조명 아래에서 할머니가 서서히 눈을 떴다. 나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꼭 쥐고 있던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잠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봤다. 그리고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내 손등을 덮으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가야, 넌 진짜 천사구나. 그 말에 내가 참아왔던 긴장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 마시고 천천히 숨 쉬세요. 저희가 다 곁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또 한 번 내 손을 꼭 쥐며 조용히 속삭였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는 오늘 너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야. 그 순간 의사 선생님과 동료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들 것을 들고 와 할머니를 옮겨드렸다. 정은 씨, 아까 진짜 멋졌어. 뒤에서 미진 언니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나는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주름진 손길, 희미하게 남은 할머니의 체온이 내 손등에 오래 남아 있었다. 모두가 정신없이 바쁜 그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나는 혼자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은 나에게도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날,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예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날 오후 할머니가 겨우 안정을 찾으셨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커피 한 모금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 호출기가 미친 듯이 울렸다. VIP 병동 긴급 상황. 전담 간호사 바로 출동. 복도를 달려가니 이미 복도엔 소란이 가득했다. 고급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그 이름도 유명한 박민호 대표가 들것에 실려 있었다. 땀에 젖은 얼굴,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체온 40도 넘어요. 계속 경련 중. 의사 선생님은 아직 도착 안 했어? VIP 병실 안에는 대표님 가족들과 비서들, 그리고 병원장까지 모여 있었다. 평범한 응급실과는 비교도 안 돼. 숨 막히는 분위기. 병원장이 날 바라보며 정은 간호사, 일단 바이탈 체크하고 즉시 응급조치 들어가요. 라고 명령했다. 나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단호하게 주사기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다. 대표님, 저 정은 간호사입니다. 지금 곧바로 응급처치 들어갈게요. 괜찮으시죠? 옆에 있던 비서가 불안하게 물었다. 제발, 뭔가 빨리 좀 해주세요. 이분 오늘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더니 갑자기 이러는 건 처음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진찰을 시작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체온은 이미 위험 수치, 손이 얼얼해질 만큼 경련이 심했다. 수액 세팅 완료.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동료 간호사가 옆에서 소리쳤다. 내가 빠르게 주사 바늘을 꽂자 민호 대표가 힘겹게 눈을 떴다. 마치 도움이 필요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손을 잡았다. 대표님,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주위의 압박, 가족들의 원망과 불안, 의사의 늦은 도착, 모든 책임이 내 어깨 위로 얹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 한 가지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든 내 앞에 쓰러진 사람을 그저 두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하루에 2번이나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2 사람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다. VIP 병실은 평소보다 더 숨막히게 조용했다. 대표님의 가족들은 불안에 찬 얼굴로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비서가 나를 불러 세웠다. 간호사님, 박 대표님 상태가 왜 이렇게 심각해진 거죠? 아까부터 계속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냐고 물어봤잖아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잠시만요. 지금 담당 주치의가 곧 도착할 예정이고요. 제가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신 마음 이해합니다만 우선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해요. 박 대표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지금 농담할 때예요?
이렇게 아픈데 책임질 수 있으세요? 빨리 의사 선생님 데려와요. 잠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끝까지 시선을 환자에게 고정했다.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누구도 윤호 씨를 지켜줄 수 없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는 다시 대표님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열이 심하게 오르고 있었고 경련은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이상하게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감기나 독감이 아닌데 나는 소리를 죽여 산소 포화도를 다시 체크했다. 수치가 예상보다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대표님이 희미하게 나를 쳐다보며 미약하게 속삭였다. 이 답답해요. 옆에서 가족들이 몰려와 더 크게 소리쳤다. 간호사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는 빠르게 산소 마스크 위치를 조정하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특이 증상이 보여서 의사 선생님 도착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직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걱정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점점 더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해졌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내가 그동안 봤던 평범한 감염병이 아니야. 나는 다시 한번 대표님의 손끝, 피부, 눈동자, 작은 증상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그 순간 내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박 대표님의 증상들을 정리해서 곧장 내과장실로 달려갔다. 과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자 과장님은 귀찮다는 듯 눈썹을 찡그렸다. 뭔데 그렇게 급해? BIP 병동 박민호 대표님이요. 고열에 경련, 손끝이 파래지고 산소 포화도도 계속 떨어집니다. 혹시 일반 감염이 아니라 새로운 전염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장님은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피식 웃으면서 손을 내저었다. 정은 씨, 요즘 독감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 VIP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대단한 일 아니야. 감기야, 감기. 내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봤던 감기랑은 뭔가 달라요. 그만 좀 해요. 여기 있는 환자들 다 챙기기도 바쁜데 괜히 별일도 아닌 일로 소란 피우지 말고 자기 일이나 신경 써요. 차갑게 문이 닫혔다. 나는 망연히 복도에 멈춰섰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아무도, 진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병동 구석에 앉아 박 대표님의 모든 증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노트에 기록했다. 몇 시에 열이 올랐고 경련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손끝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숨이 가빠진 순간, 그리고 미세한 눈빛까지 동료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정은아, 아직도 포기 안 했어? 걱정된다. 너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진짜 내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만약 내가 이걸 그냥 넘기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 밤이 깊어갈수록 내 기록장은 점점 두꺼워졌고 내 마음엔 이상한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다. 이것이 내가 남들 몰래 시작한 작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늦은 밤, 박민호 대표님의 병실은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가족들은 지쳐 의자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표님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노트에 작은 글씨로 기록을 남겼다. 그때 대표님이 아주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내 얼굴을 붙잡았다. 간호사님,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대표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한참 만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정말 괜찮아질 수 있나요? 간호사님은 저 살아날 거라고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온갖 불안과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던 그 답답함이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웃으려고 애쓰며 대표님의 손을 살짝 잡았다. 네, 대표님,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표님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대표님은 힘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얼굴 보니까 왠지 마음이 조금 놓여요. 나는 괜히 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곧 아침이 올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 순간 대표님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쩐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자 온몸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대표님과 나눈 눈빛, 짧지만 깊은 약속이 내 마음 어딘가에 깊게 남았다. 이 밤이 지나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조금도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 VIP 병동 복도엔 잠깐의 평화가 흘렀다. 나는 박민호 대표님의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살며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휴대용 호출기가 갑자기 울렸다. 정은 간호사님. 옆 병실 환자분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나는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의심스러운 기운이 확 다가왔다. 몇 호실이죠?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열이 39,500까지 올랐어요. 달려가서 환자를 확인하니 땀에 흠뻑 젖은 얼굴, 거칠게 몰아쉬는 숨, 그리고 손끝이 살짝 파래지는 게 눈에 들어왔다. 증상 박 대표님이랑 너무 비슷한데 옆에서 신입 간호사가 조마조마하게 물었다. 정은 선배, 이거 혹시 박 대표님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지금 바로 혈액 검사랑 바이탈 체크 다 해봐야 해요.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점점 더 무거운 의문이 떠올랐다. 혹시 이 병동 어딘가에 무언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302호 환자까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그날. 병동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아침 회진 전에 간호사실 복도 구석에서 동료들이 몰래 수근거렸다. 야, 들었어? 어젯밤에 302호도 갑자기 쓰러졌다던데? 진짜야. 박 대표님도 그러더니 이거 혹시 병원에 이상한 병 돈 거 아냐? 나는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귀가 쫑긋 섰다. 에이, 설마 그냥 요즘 감기 유행이라더니 다들 예민한 거지 뭐. 하지만 다른 동료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내가 밤에 직접 봤는데 증상이 완전 비슷해. 열에 손끝 파래지고 호흡 곤란까지. 이거 솔직히 좀 무섭지 않냐? 순간 내가 밤새 적어둔 노트 속 메모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걱정했던 그 불안이 이제는 소문이 되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복도 저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야, 환자 보호자들도 뭔가 알아챈 것 같아. VIP 병동 쪽에 뭐 큰일 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니까.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했다. 나는 동료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언니, 이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이상한 예감이 점점 더 세져. 언니가 나를 힐끗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정은아, 너무 오버하지 마. 근데 진짜 만약에, 그럼 우리 어떡하지?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원무과에서 호출이 들어왔다. 정은 간호사, VIP 병동으로 바로 와주세요.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만큼 내 마음속 불안도 점점 커져만 갔다. 오전 10시 원무과에서 호출을 받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은 간호사, 내과장실로 바로 오세요. 노크도 하기 전에 손에 땀이 찼다. 문을 열자. 과장님이 책상 너머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정은 씨, 앉아요.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과장님의 표정은 냉랭했다. 요즘 병동에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알아요? 네, 간밤에 302호 환자도 고열로 쓰러져서 직원들 사이에 좀, 그래서 왜 자꾸 VIP 병동에서 이상한 일 만들어요? 감기라니까, 감기.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죠.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정은 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건 알지만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닙니까? 동료들 불안하게 만들고 보호자들도 불안하게 만들고 과장님은 서류처를 세게 덮었다. 병원에서 소문 번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더 이상 이상한 말 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번엔 경고로 끝내겠지만 또 이러면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는 억울한 마음에 손이 저절로 움켜쥐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잠시 멈췄다. 불안, 억울함,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까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순간 문득 들려오는 환자 가족의 다급한 외침이 내 생각을 끊었다. 이런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병동으로 돌아갔다. 과장님의 말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정은 씨, 솔직히 말해봐요. VIP 병동에 무슨 일 벌어진 건 혹시 당신이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당황해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네? 저요?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모든 절차 그대로 했고 그 누구보다 손 씻기, 위생 다 지켰어요. 과장님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다. 근데 왜 네가 담당한 환자들이 하나둘씩 똑같이 아프냐는 거야? 보호자들도 불안해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도는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두 손을 꼭 쥐고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과장님, 저 정말 결백해요. 저 오히려 뭔가 이상해서 계속 보고 있던 거고 정말 혹시라도 전염병이라면 더 빨리 막아야 해서 과장님이 내 말을 끊었다. 이런 일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는 거 몰라요? 이번에 확실히 조사할 테니 필요하면 감염 경로 추적도 할 거예요. 당분간 중요한 환자 접촉도 제한하고 행동 조심하세요. 나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병원 복도 불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불안, 억울함, 그리고 잠깐 스치는 두려움까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병실 어딘가에선 내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은 씨, 병원 방침상 일단 3일간 출근 정지예요.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세요. 인사과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하얀 가운을 벗어 사물함에 조용히 넣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은이 진짜 뭐 잘못한 거 아냐? 나 같으면 저런 환자 안 맞는다. 괜히 같이 일하다가 민폐 언제나 함께 밥 먹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나와 눈 마주치는 걸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모른 척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점심시간 나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려 했지만 옆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다. 미진 언니가 멀리서 나를 힐끔 쳐다보다 결국 말없이 돌아섰다. 정은아, 미안해. 지금은 나도 조심해야 해서.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났다. 나는 카페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나무만 바라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이렇게 외로워져 버린 걸까?
단 3일. 하지만 세상이 통째로 나를 밀어낸 것만 같았다.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진실은 꼭 밝혀질 거야.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퇴근 시간도 아니고 아무도 오지 않는 오후 탈의실 한 구석. 나는 조용히 사물함 문을 닫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손끝에서 흘러내린 차가운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럽지?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구나. 무릎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정은아. 너 정말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말끝이 떨리고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멀리서 누군가 복도 끝을 지나가도 아무도 이 작은 울음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예전엔 누구보다 환자 곁을 지켰던 내가 지금은 누구의 위로도 손길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포기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누군가는 반드시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언젠가 작은 거울 속 붉어진 내 눈을 보며 나는 조용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눈물 꼭 언젠가는 힘으로 바꿔야지. 탈의실에서 혼자 눈물을 닦던 그때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고개를 들자 젊은 레지던트 김도윤이 머뭇거리며 들어섰다. 정은 선배, 괜찮으세요? 나는 서둘러 눈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도윤아,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옆에 살짝 앉았다. 다 알진 못하지만 선배가 얼마나 환자들 위해 노력하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근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솔직히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 도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선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선배가 아니면 이 병동에 진짜 환자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위로와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힘을 줬다. 고마워, 도윤아. 네가 있어서 나도 좀 힘이 난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저 언제든 힘들면 저한테 기대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위로 한마디가 지친 내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모두가 퇴근하고 경비 아저씨만이 졸린 눈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슬리퍼 소리조차 죽이며 VIP 병동 끝 박민호 대표님의 병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도 될까? 혹시 또 괜한 오해를 사진 않을까?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지금 아니면 늦을지도 몰라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자꾸만 속삭였다. 살짝 문을 열고 들어서니 대표님은 깊은 잠에 빠진 듯 호흡이 가쁘게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체온, 산소 포화도, 맥박을 하나씩 체크했다. 수치는 생각보다 더 위험하게 떨어져 있었다. 안 돼, 아직도 열이 안 내렸어. 분명히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그 순간 대표님이 잠결에 희미하게 속삭였다. 목말라요. 나는 급히 컵에 물을 따라 그의 입술에 살며 가져다 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대표님은 힘없이 나를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환자만큼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 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또 한 번 운명의 선택을 했다. VIP 병실의 어둠 속 박민호 대표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이건 그냥 열 때문이 아니야. 무언가 더 위험하다. 대표님의 가슴이 위아래로 급하게 움직이고 입술이 더 파래졌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숨쉬기 힘드세요? 대표님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얇은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숨이 답답해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지금 아니면 정말 늦을 수도 있어. 나는 주저없이 산소 마스크와 기계를 다시 체크하고 즉시 산소 농도를 높였다. 곧바로 응급벨을 힘껏 눌렀다. 병동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다. 잠시 후 야간 근무 간호사들과 의사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대표님 산소 포화도 85% 밑으로 떨어졌어요. 추가 기계 호흡 준비해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지시했다. 비서와 가족들이 놀라서 복도까지 몰려들었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의사가 들어오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죠? 라고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직감이요. 지금 아니면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대표님은 겨우 의식을 붙잡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내가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야 해. 그 밤 누구도 몰랐던 내 선택이 대표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건져냈다. 그날 밤 응급벨이 울린 뒤 병동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대표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기계 세팅 다시 해주시고 인공호흡 준비. 나는 숨 한 번 고르고 빠르게 움직였다. 근무 중인 주임 간호사가 아직 병동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늦으면 큰일 난다. 내가 먼저 해야 해. 빠른 판단으로 나는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며 대표님의 호흡을 안정시키려 애썼다. 대표님, 괜찮아요. 저 혼자라도 지켜드릴게요. 몇 분 후 주임 간호사가 헐레벌떡 병실에 들어왔다. 미안해요, 정은 씨.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나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다행히 아직 괜찮아요. 주임 간호사는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정은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역시 믿을 만한 간호사네요.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음을 깨달았다. 누구도 믿지 못했던 나. 하지만 환자는 믿어줬다. 그날 밤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켰다.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에 자랑스러운 빛이 비쳤다. VIP 병실 바로 옆 응접실. 박민호 대표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거야? 병원에서 제대로 돌보는 거 맞아?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책임자, 당장 와서 설명하라.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비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문서를 확인했다. 그때 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렸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병원 주변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속닥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하니까 소문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나는 VIP 병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가족들의 표정, 그리고 병원 밖에서 밀려드는 기자들의 카메라. 이게 다 내가 처음 경고했던 그 병 때문일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상태가 다소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대표님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했던 경고를 믿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야 모두가 두려워하니.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닥칠 혼란이었다. 언론이 몰려들면서 병원과 나에게 집중된 관심과 의심,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다. 나는 깊은 결심을 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병동 끝자락 작은 휴게실에 앉아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 병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수십 명의 환자 기록이 차례로 내 눈앞을 스쳤다. 고열, 경련, 손끝 파랗게 변한 증상. 모두 비슷했다. 나는 몰래 환자들의 병력과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혹시 이 환자들이 한 곳에서 왔을까? 동료 간호사 유진이 지나가다 나를 불쑥 불렀다. 정은아, 너 지금 뭐해? 저녁도 안 먹고 계속 저기 앉아 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유진아, 이거 꼭 알아야 해. 지금 이상한 병이 퍼지고 있어.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진짜야? 근데 왜 아무도 몰라줘?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몰라. 그래서 더 알아봐야 해. 나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환자들이 공통으로 방문했던 곳, 같은 시간대에 접촉한 의료진, 그리고 조금씩 드러나는 작은 단서들, 하루하루가 미궁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포기란 없었다.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이 위험해질 거야. 나는 휴게실을 나서며 다짐했다.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누구보다 먼저, 반드시 밤늦게까지 환자 기록을 분석하던 중, 내 눈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들어왔다. 3명.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간호사를 접촉했어? 나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302호, 310호, 그리고 315호, 모두 심한 고열의 경련, 손끝 변색, 숨 가쁨 증상을 보였고 모두 김하나 간호사와 직접 접촉한 기록이 있었다. 김하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는 휴게실에서 급히 전화했다. 하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중요한 얘기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지금도 근무 중이야. 환자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점 발견했어. 3명 환자, 다 너랑 접촉했더라. 뭐? 설마 내가 무슨 문제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최근에 몸 상태 안 좋거나 감기 증상 같은 거 있었어? 하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지난주부터 몸이 좀 안 좋긴 했는데 바쁘니까 그냥 참고 있었어.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하나야,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둘 다 위험해지잖아. 나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같이 이겨내야 해. 혼자서 해결 못해. 도움을 청하자. 그날 밤 나는 친구와 함께 위험한 진실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친구 하나와 밤새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결심했다. 환자들 사이, 그리고 간호사들 사이에서 전염 경로를 찾아야 해. 병원 기록을 넘겨받아 환자와 의료진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302호 환자는 지난주 금요일 내과 2층에서 5시간 머물렀고 310호 환자는 같은 날 오후 같은 구역에 있었네. 나는 컴퓨터 앞에서 메모지를 덮어놓고 병원 내 동선을 표시했다. 그때 동료 의사 민준이 다가왔다. 정은 씨,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민준 씨, 이상 증상 환자들 접촉 경로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감염 확산을 막는 열쇠일 수도 있어서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 팀도 자료 모으고 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병원 안 복잡하게 얽힌 동선을 다시 살폈다. 간호사 하나가 접촉한 환자들, 환자들이 방문한 장소들, 의료진의 이동 경로가 맞물려 있었다.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해. 그때 병원 보안 요원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에이, 여선. 에이, 어윈여의 이 조용한 아래. 조심하세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 일이 단순한 병원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부 누군가가 사건을 숨기려 한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밤이 깊어질수록 내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나는 병원 연구실 복도 끝에서 레지던트 김도윤을 마주쳤다. 도윤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은 선배, 무슨 일이에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우리 병동에 퍼지고 있는 이상 증상. 이제는 확실히 원인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검사야. 그는 의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상부에선 별다른 지시가 없는데 우리 혼자서 움직이면 불이익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건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은 선배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돕고 싶어요. 같이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도윤 씨.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는 곧바로 검체 채취를 위한 장비와 동선을 계획했다. 그날 밤 병원은 조용히 움직이는 두 사람의 발걸음으로 또 다른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오전 11시 병원 연구실에서 결과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도윤과 함께 숨을 죽이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여기 보세요. 도윤이 차분히 설명했다. 검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네,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까지 환자들 사이에 퍼진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손으로 턱을 감싸 쥐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증상들도 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거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나 백신이 아직 전혀 없다는 거죠. 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걸 병원에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살짝 미소 지었다. 정은 선배, 우리는 이미 큰 발걸음을 뗐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순간 내 귓가에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병원 밖으로 나서자 하늘은 무겁게 흐려 있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결과를 들고 나는 곧장 병원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병원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날 맞았다. 정은 씨, 무슨 일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 발견한 바이러스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변종이며 전염력도 매우 높습니다. 병원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새로운 바이러스라 증거는 있습니까? 나는 화면을 띄워 검사 결과와 환자 동선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 환자들과 그리고 의료진 접촉자들 사이에 빠른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조치가 늦어지면 병원 전체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병원장은 잠시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정은 씨, 이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지만 너무 성급한 결론은 조심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검증과 보고가 필요하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진짜 위험은 이해 못하는구나. 병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늦추면 환자와 직원 모두 위험해집니다. 긴급히 감염 통제 조치와 외부 보고가 필요합니다.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좋아요, 우선 내부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커지면 너도 책임져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을 나서며 내 안에선 불안과 결연함이 교차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병원 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저 정은 간호사, 또 무슨 호들갑 떨고 있대. 또 감염병이라면서 불안만 키우잖아. 동료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복도 구석구석에 번졌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내가 들어가던 간호사 휴게실 문 앞에서 몇몇 선배들이 나를 보며 웃었다. 정은 씨,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즘 환자들 감기 걸려서 열 나는 거, 그걸로 병원 난리 만드는 거.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저는 그냥 환자들 상태가 너무 심상치 않아 보여서. 그런데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그래? 너무 예민해진 거야. 너무 그들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나는 혼자 병원 구석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때 늦게 오는 신입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은 선배, 저 선배 말 믿어요. 우린 다 선배 믿고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혼자라도 해야 한다면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더 굳건해졌다. 동료들의 냉대와 상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하는 진실이에요. 나는 혼자 병원 연구실에서 검체 샘플을 신중하게 포장했다. 도윤 씨, 이번에 꼭 제대로 검사가 나와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정은 선배,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다음 날 나는 직접 특급 택배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 KCDC로 검체를 보냈다. 이 자료가 우리 병원뿐 아니라 한국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그날 저녁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 깊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차갑고 멀었지만 그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내가 보내는 이 작은 검체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며칠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KCDC에서 공식 연락이 왔다. 정은 간호사님, 제출하신 검체 결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으로 판단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저희 병원에 퍼진 게 맞다는 뜻인가요? 네, 신속한 감염 통제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병원 내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장실로 달려갔다. 병원장님, KCDC에서 공식 확인이 왔습니다. 신종 전염병입니다.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병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즉시 병동 폐쇄와 전 직원 검사 시행하겠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병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병원 직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내 안에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가 함께 대처한다면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과의 싸움이 막 시작되었다. KCDC의 발표 이후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언론도 연일 병원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그 가운데 내가 믿고 따랐던 과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이젠 나도 책임져야 할 때인 것 같아. 갑자기 병원 회의실에 나타난 과장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의심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변한 거지? 과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동료 몇 명은 속삭였다. 과장이 갑자기 책임지는 척하지만 이전에 경고한 정은 간호사는 무시했잖아.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내가 처음부터 경고했는데 왜 내 말은 들리지 않았던 거야. 과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병원장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겁니다. 더 이상 내부 혼란은 없을 겁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더 큰 불안에 휩싸였다. 이건 또 다른 시작일 뿐이야.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병원 내부에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진실을 밝혀내고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다. 신문과 방송에 병원 사태가 대서특필되었지만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은 간호사. 그 이름 어디에도 없어요. 내 동료 중 한 명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너 보고서에 빠졌더라. 모두 과장님 이름으로 올라갔어.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 내가 처음부터 경고하고 치료도 했는데 병원장과 과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내 역할을 숨기고 과장과 의사들만 전면에 나섰다. 나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병원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때 도윤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정은 선배, 내가 알아봤어요.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뺐고 공로를 가로챘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현실이라니. 진실이 묻히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 도윤이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접 밝혀낼 거예요.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심했다. 이젠 숨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할 거야. 며칠 후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은 씨 진짜 대단했어요. 덕분에 큰 위기 넘겼죠.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은 간호사가 없었다면 내게 쏟아지는 칭찬과 감탄에 나는 살짝 당황했다. 예전에는 왜 다들 저를 무시했죠? 동료 미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땐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누구도 선뜻 믿어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도 반신반의했죠.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군요. 그때 내가 외로웠던 이유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네요. 그때 젊은 의사 도윤이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은 선배, 이제 우리 모두 선배 편이에요. 같이 싸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열었다.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네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었다. 처음부터 믿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다.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원 복도에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소식이 퍼졌다. 박민호 대표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병실 앞에 섰다. 몇 주간의 긴 싸움 끝에 대표님의 눈빛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어느 날 아침 내 책상 위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누가 보낸 거지? 메모를 펼쳐보니 정은 간호사님께 당신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박민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했던 모든 고생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구나. 동료들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정은 씨, 진짜 멋져요. 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이 꽃다발이 큰 힘이 되었다.
그동안의 싸움과 외로움이 조금은 의미 있었구나. 그날 저녁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이런 순간들이 나를 버티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병원 카페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정은 씨, 이거 봤어? SNS에 CEO를 구한 무명의 간호사라는 글이 난리야. 동료 미진이 내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익명의 간호사가 위기의 CEO를 살렸다. 간호사의 헌신에 감동했다. 진짜 영웅이 여기 있었구나.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근데 누가 올린 거지? 그 순간 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내가 올렸어요. 정은 선배가 너무 힘들어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왜 이제야? 사람들은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선배는 항상 혼자가 아니에요. SNS는 순식간에 우리 병원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언론도 주목했고 병원장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정은 간호사,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조금은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남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내가 싸워온 시간들을 모두가 알게 되는 그날까지. 그날 저녁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이야기를 준비했다. SNS에서 나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기 시작했다. 병원 내, 특히 노년 의사 그룹 사이에서 내게 대한 불편한 시선이 짙어졌다. 정은 간호사, 너무 튀잖아. 젊은 놈이 뭐라고 그렇게 떠드는지. 어느 날 점심시간, 내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 실력도 별로면서 혼자서 병원 소란 피우는 것 뿐이야. 나는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병원을 위해 일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냥 알아서 조용히 있는 게 좋아. 지금처럼 계속 밀어붙이면 너만 피곤해질 뿐이야. 그들의 말에 속이 쓰렸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내 친구 도윤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정은 선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면 우리가 함께 싸워야죠. 혼자가 아니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이 싸움은 병원 밖의 질병보다 더 무섭고 더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거야.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내가 옳다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아침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정은 간호사, 당신이 병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병원 내부 게시판과 메일로 허위 증거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문서와 이메일 기록은 모두 당신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는 분노와 혼란 속에 친구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지? 도윤은 다급히 말했다. 선배, 분명 누군가가 꾸민 짓이에요. 우리 같이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병원 내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 증거가 있는데 동료들조차 나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무너지는 듯했다. 내가 진짜 범죄자가 된 건가?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나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컴퓨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침입해 증거를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야. 나는 다시 결심했다.
진짜 범인을 찾고 내 이름을 되찾을 거야. 그 싸움은 병원 내 권력과 맞서는 더 큰 전쟁의 시작이었다. 병원에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 위원회가 열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느꼈다. 정은 씨,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위원장과 몇몇 고위 간부들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당신이 병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동료들도 의심을 하고 있으며 병원의 신뢰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였다. 지원해줄 사람은 없었고 내가 맞서야 할 벽은 너무도 높았다. 내 마음속에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밀려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러는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눈물을 참았다. 내가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한숨을 내쉬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니까. 징계위원회가 막 끝나고 내 마음은 무너질 듯 무거웠다.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잠깐만요. 모두가 놀라며 돌아봤다. 그곳엔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박민호 CEO가 서 있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심장은 쿵쿵 뛰었다. 정은 간호사님은 이 병원에서 가장 헌신적인 간호사입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그녀가 없었다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CEO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정은 간호사님을 징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과 이사진들이 서서히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하지만 내부 규정과 절차가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정은 간호사님의 진심과 노력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함께 힘내서 우리 병원을 지켜나갑시다. 그날 나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고 내 싸움은 더 큰 희망과 함께 새로워졌다. CEO의 공개 지지 이후 언론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명의 간호사가 병원의 위기를 구했다. 진실을 숨기려 했던 병원 내부 갈등, 간호사 정은 씨의 용기와 희생, 각종 뉴스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되었다. 정은 씨, 힘내세요.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병원 내부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야 세상이 내 말을 듣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이렇게 늦게 알아준 게 너무 서운하다. 도윤이 다가와 속삭였다. 선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싸움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싸워온 진실이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정은 간호사를 전면 복직시키고 신설된 감염관리팀의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은 씨, 축하해요. 진짜 해냈네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병원을 지키겠습니다. 병원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겁니다. 정은 씨의 리더십에 기대가 큽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더 강해져야 한다. 새로운 팀과 함께 나는 다시 한번
진짜 싸움을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병원 전 리더가 공개 사과를 했다. 저는 정은 간호사님과 의료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불신과 오해를 낳은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사과 영상이 방송되는 순간 나는 TV 앞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이 말이 진심이길 바래. 동료들과 가족,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나에게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쌓인 아픔과 분노도 함께 느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럼에도 내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람들은 결국 알아준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보다 단단해진 모습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가족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은 간호사님, 박민호 대표 가족이 특별히 선생님을 위한 전용 간호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비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높은 연봉과 별도의 근무 조건을 약속드린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건강 관리에 전념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더 좋은 조건이지만 병원을 떠나면 이 싸움은 끝인 걸까? 도윤이 다가와 속삭였다. 선배, 대표님과 가족들이 선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밤하늘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내 마음속 답을 찾기 위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나는 CEO 가족의 제안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좋은 조건과 안정된 삶. 그러나 그 길은 나의 꿈과는 조금 달랐다. 밤늦게 병원 옥상에 올라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을 원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 그게 내 진짜 목표야. 도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솔직하게 말했다. 도윤아,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나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고 싶어. 도윤은 응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은 선배,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배라면 분명히 해낼 거예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다. 내가 원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디뎠다. 나는 박민호 대표와 함께 병원의 감염병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이 바이러스가 단순한 자연 발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료와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며 말했다. 저희가 발견한 건 한 연구팀이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다는 겁니다. 대표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더 큰 음모라는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이 병원 내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진실을 밝혀내자. 그게 우리 병원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나는 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걸 걸어야 할 때다. 그리고 우리는 숨겨진 비밀과 싸움을 시작했다. 대표님과 함께 수많은 증거를 모으고 병원 내부의 비밀을 파헤쳤다. 정은 씨, 이젠 확실해. 이 모든 일이 바로 부원장 때문이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병원의 명예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병원 이사회 앞에 섰다. 부원장님,
당신이 감춰온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부원장은 당황하며 발뺌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도 명확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병원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위해, 환자를 위해 대표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 싸움이 끝나진 않았지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한 길을 믿었다. 부원장의 범죄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이 들썩였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SNS에는 내 이름과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정은 간호사, 진정한 영웅,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용기 있는 사람, 병원의 어둠을 밝힌 흰 가운의 여전사. 언론과 시민들의 찬사는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정은 씨, 이런 영예를 받으니 어떠신가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닌 환자들과 동료들 덕분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이 있었다. 이제 더 많은 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더욱 신중하고 강해져야 해.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의 길을 다짐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느 날 내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의학 포럼에서 발표를 요청합니다. 나는 놀라움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내가 과연 도윤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은 선배, 당신의 이야기가 세계에 필요해요.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다. 포럼 당일, 수많은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 앞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한국의 한 간호사입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싸워왔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질문 시간이 되자 어린 연구자가 물었다. 정은 씨,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주변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이 작은 이야기가 더 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위해 싸울 것이다. 수많은 상들이 내 손에 쌓였다. 국내외에서 나의 노력과 용기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나는 더 큰 꿈이 있었다. 나는 단순히 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날 나는 젊은 간호사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간호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향한 진심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빛날 수 있어요. 한 신입 간호사가 물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내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작은 응원이 나를 일으켜 세웠죠. 그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우리 함께라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나의 경험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간호사들의 꿈과 희망이 나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울 거예요.